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만들어둔 조각들을 모두 연결해서 옷을 완성하고 목선에 고무줄을 넣는 방법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판, 뒷판에 옆판을 연결합니다. 겉과 겉이 만나게 겹쳐서 핀을 꽂고 쭉 바느질 해주세요. 자, 앞판, 뒷판에 옆판을 연결하고 시접은 가름솔로 다림질 해주세요. 뒷판도 똑같이 가름솔 합니다. 이제 소매, 앞판, 소매, 뒷판 이렇게 쭉 배열해 주세요. 어깨선을 연결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소매는 앞, 뒤를 잘 구별해 주세요. 소매 앞쪽이랑 앞판이 만나는 거고요. 소매 뒤쪽이랑 뒷판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꼭 주의를 해주세요. 소매 겉이랑 앞판 겉이 만나게 겹쳐주세요. 어깨선을 연결할 건데요. 곡선이라 부드럽게 핀이 안 꽂아지면 미리 시접에 가위집을 주셔도 좋아요. 이러면 시접이 편하게 벌어지니까 곡선 맞추기가 수월하죠. 핀을 꽂고 바느질로 쭉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깨선을 바느질해서 한 줄로 다 연결을 했어요. 곡선 시접에 가위집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시접은 모두 가름솔로 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목선 완성선에 1mm 아래 시접에 가위집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여기는 가위집을 넣으면 고무실을 넣을 때 시접에 걸려서 안 지나가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완성선에서 1mm 정도 아래예요. 이제 다림질로 가름솔 해주시고요. 목선 시접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런데 곡선이라 편하게 접히지가 않죠. 두세 군데 가위집을 1mm씩만 살짝 넣어주세요. 가위집을 깊게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끝에만 살짝 잘라주세요. 이제 시접을 목선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서 다림질 해주세요. 여전히 편하게 평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휘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고무줄 들어갈 거니까요. 접은 자국을 다 내주었으면 원통형으로 남은 어깨선을 마저 연결해 주세요. 어깨선을 마저 연결해서 원형이 되었어요. 여기도 역시 다림질로 시접은 가름솔로 펴주시고요. 자국을 내놓았던 목선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통로를 바느질하는데요. 접은 선에서 1mm쯤에 하나, 5mm쯤에 한 줄 더 돌아가면서 바느질합니다. 빙 돌아서 한 바퀴를 바느질 하시는데요. 두 번째 줄은 고무줄이 들어갈 곳이 필요하니까요. 완전히 연결하지 말고 끝에 5mm쯤 남겨놓고 한 바퀴를 돌아주세요. 이런 부분은 미싱에 테이블판을 빼고 둥근 프리함에 끼워서 작업을 하면 편리해요. 이 1mm 부분 미싱은 나중에 고무줄을 넣고 난 후에 프릴처럼 이렇게 나풀나풀 해주라고 그 느낌 살리려고 해주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 줄은 노루발 폭을 기준으로 삼아서 5mm 정도 떼고 바느질을 할 건데요. 그게 어려우시면 미리 선을 그어 놓고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5mm쯤 구멍을 남겨놓고 되돌아받기 해서 마무리합니다. 목선에 고무줄 통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옆선을 연결할 차례예요. 겉과 겉이 만나게 겹쳐놓고 소매부터 옆선까지 쭉 핀을 꽂아주세요. 양쪽 옆선을 바느질 할 건데요. 커프스 끝에서 1.5cm 정도 소매에 트임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만큼은 남겨놓고 소매에서 옆선까지 양쪽을 바느질합니다. 자, 옆선을 바느질했어요. 양쪽 다 겨드랑이 아래에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소매를 편하게 뒤집을 수 있도록요. 이 옆선 시접은 가름솔에서 다림질합니다. 소매용 다리미판이 있으시면 활용하면 편리해요. 이제 밑단 시접을 안으로 접어놓고 다림질을 해주세요. 일반 다리미판에서 하셔도 좋아요. 이제 뒤집어 주세요. 겨드랑이 아래는 가위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리미로 눌러주면 모양이 잘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시접을 접어 넣고 밑단 바느질을 해서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조금 재미를 주기 위해서 가정용 재봉틀에 문양 스티치를 활용해 볼게요.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수실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셔도 좋아요. 가정용 재봉틀에 스티치를 활용하실 때는 찢는 자수심지를 아래 놓고 미싱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 심지의 원래 용도가 이런 거예요. 머신 자수를 할 때 천이 울지 않도록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심지입니다. 그냥 미싱 스티치 하면 원단이 아마 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에 깔고 하면 편편하게 자수가 잘 나와요. 나중에 뜯어내기 때문에 찢는 자수심지라고 말해요. 이런 문양 스티치를 할 때 노루발은 반드시 미싱에서 권장하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밑단 처리를 해봤어요. 가정용 재봉틀에 문양 스티치가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밑단 마무리 등에 장식하면 좋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색은 꼭 튀는 걸로 하지 않고 원단색과 같은 걸로 묻히게 해주셔도 오히려 은은해서 예쁘더라고요. 심지는 바느질선을 따라서 뜯어주시고 한번 물에 담궈서 수성펜을 빼고 잘 펴서 말려주세요. 말린 후에 고무줄을 넣어 볼게요. 이제 실고무를 넣어 볼게요. 돗바늘에 실고무를 끼워서 두 줄로 준비해 주세요. 목 뒤쪽에 남겨두었던 구멍으로 실고무 두 줄을 쭉 끼웁니다. 연결 시접 쪽에서 걸릴 수도 있는데요. 조심히 살살 관통시켜 주세요. 우리 통로 시접 접기 전에 완성선 1mm 아래에 가위집 넣었었잖아요. 고무줄 넣을 때 시접에 덜 걸리라고 미리 시접을 잘라두었던 거예요. 살짝 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넣어주면 시접 부분에서도 잘 통과되죠.
자,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오세요. 이제 얼만큼 고무줄을 조여야 할지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 모델 양한테 입혀볼게요. 이 옷은 트임이 없잖아요. 목선이 고무줄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냥 입혀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이래서 좋아요. 편하죠? 입혀서 목선에 맞춰 고무줄을 당겨 조절하시는데요. 살짝 늘리면 오프 숄더가 가능한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당겨서 목에 꽉 맞는 건 답답해서 안 이쁘고요. 입고 벗기에도 어렵고요. 고무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3번 묶어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른 고무줄 끝은 통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몇 번 이렇게 늘려서 주름을 좀 매만져 주시면 매듭은 자연스럽게 통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뒤쪽에 고무줄 구멍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주름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감춰질 거예요. 너무 구멍을 많이 남긴 것 같고 모양이 안 예쁜 것 같아서 신경 쓰이시면 몇 땀 이렇게 바느질해서 막아주세요. 모델이 얼굴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번 메이크업 모델로 활약해 주실 노라 양 모셔왔어요. 이제 스냅 단추달 방향을 설명드릴게요. 스냅 바느질법은 린넨 튜닉 챕터를 참고해 주시고요. 스냅을 사람 옷 같으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커프스를 채워요. 그런데 저는 이 끝이 앞으로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스냅도 이 사이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옷과는 반대로 이렇게 달아요. 입으면 트임 부분이 앞쪽에서 안 보이게요. 이 여며지는 선이 뒤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방향의 원리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달아주세요. 사람 옷이랑 똑같이 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아니야 앞에서 트인 거 안 보이게 할 거야 하시면 반대로 이렇게 스냅 달아주세요. 스냅을 달아왔어요. 겉쪽에서 바느질 땀이 보일 수 있으니까 실은 원단색이랑 꼭 맞춰주시고요. 앞뒤로 매듭 안 보이게 바느질 잘 해주세요. 스냅을 딱 끼우면 길었던 소매가 봉긋하게 여유 있는 핏으로 연출됩니다. 이렇게 에스닉 원피스를 완성해 보았어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만 다음 시간에는 목 장식끈 만드는 방법이랑 코디 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